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별 영상을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계속 횡보예요. 계속. 이거 무슨 횡보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좀 CPI가 생기면서 그럼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올리잖아요, 이거 위로. 그럼 다시 횡보입니다. 횡보. 그리고 얘가 혹시나 밑으로 가더라도 이 29,900이나 3만 구간을 버티면 또 횡보. 이런 구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참다가 이제 선물방에서 여기까지 롱익절 잘 해놓고 이게 숏을 이제 지금 여기서 보고 있긴 한데, 아까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그런 숏을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횡보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서 내려온다고 한들,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져 있으면 한 번 닫고 올라간다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전의 프랙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그 겪었던 코인의 프랙탈, 그러니까 저번 시즌이나 이럴 때 겪었던 걸 보면 사실 이 추세가 한번 바뀌면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조정이고 하락장에는 하락이죠. 그 관점을 보면 상승장에 조정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눌림이 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뭐 이 추세를 딛고 올라가는 가능성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서 무슨 쌍고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서 무슨 뭐 10K를 가니, 이런 얘기들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10K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얘가 항상 재밌는 건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횡보, 급등, 횡보 나오면 그 다음에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주요 저항에서 자꾸 그 횡보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락장에서도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락, 살짝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횡보하면서 하락,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관점으로 간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나 뭐 여기나 뭐 여기나 여기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좀 눌렸다가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승장 고점에서는 요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그 하이먼 민스키에서의 나오는 차트, 매바닥 찍고 반등하고 고점 다시 못 넘는 이런 형태로 간다,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저점을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오래된 차트들을 좀 보게 되면요,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볼게요.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보면 결국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에 나왔던 고점의 모양도 이러한 과정이 나온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의 그
이 매물대를 못 넘는다면 그때 만약에 하락이 왔을 때 요 추세선이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그땐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전까지는 매수 우위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숏을 잡으면 그냥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좀 중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매수 우위로 당분간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보다 더 오르면 그때는 제가 뭐 매수 우위가 아니고 좀 슬슬 매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얘가 여기서 빠졌을 때 요 자리가 이제 어디냐면 이렇게 좀 매물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27,000 정도가 돼요. 여기를 어쨌든 지켜준다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를 어쨌든 계속 매물대를 쌌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이거 일봉도 그렇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재밌는 게 어쨌든 여기에 지금 7일선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만약 오늘도 눌림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요 위를 지킨다. 그럼 전 다시 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건 선물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선물 관점. 선물 방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현물 관점에서는 지금은 숏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눌림목 관점으로 이 매수를 좀 어느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다만 시간이 길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 2달 동안 뺐잖아요. 4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뺐는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일 만에 다시 원점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2달 뺀 거를 2달을 하락하고 이 조정하는 그 과정을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복구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과정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달 동안 1000에서 10,000비트 보유한 고래가 9만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집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93%의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올해 시가총액 증가할 거다.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어와 고래 주소들도 USDP와 다이를 매집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매수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중앙은행도 올해 CBDC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는 CBDC를 단순히 결제 수단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로 도입하고자 한다. 요즘 인도가 여러분들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정재계 인사들에도 인도인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영국 총리도 그렇고. 그래서 인도가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제가 이거 진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은 조금 위태롭고 인도가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온다. 인도라는 대체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다? 중국이 좀 영향력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중국 영향력 빠지고 있고 인도가 그에 대한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서 바로 이 CBDC를 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예전에는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미중 갈등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도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인도를 주목하라고 해서 와지르 거래소를 봐야 되나요? 뭐 와지르 코인, 이거 아닙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코인도 코인이지만 여러 가지 신기술들의 원천, 그 다음에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된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역할은 엄청난 소비시장과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엄청난 인적 자원의 그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RVGI라는 이 지표가 크로스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MACD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좀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크로스가 됐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냐, 바닥에서 크로스가 됐을 때 저점 신호였다. 근데 지금 저점 신호가 이때 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뭐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다만 이 중간에 빨간색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땐 좀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크로스가 되려면 요게 지금 넓죠. 이 넓은 게 점점 좁아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지금같이 넓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단기 투자자가 평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손바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심리가 어떤지 안다. 장기 홀더들의 평균 단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로 바뀌는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뭐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스마트 머니한테 존버족들이 넘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상승장의 초입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 초입이나 아니면 상승장 말에 일어나는데 지금이 상승장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초입의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투기 차트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 되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아니죠. 왜? 여기 이번 6, 7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릭에 딱 걸리셨는데 보시면 1, 2, 3, 4, 5, 6, 7이 나오고 여기도 7까지 나온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8, 9,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단 7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8과 9와 10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면 뭐 여기 보면 5만 1000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건 신고점을 찍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4만에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일단 메인으로 보긴 하는데 만약 신고점을 간다 하면 이런 형태로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되게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보면은 36,300이나 아니면 41,000, 저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근데 다른 별다른 이슈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면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고점을 또 넘어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3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보다 매수 우위로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CPI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그다음 전체적인 물가도 낮아졌는데, 근데 배드워치를 보면 아직까지 뭐죠? 미국은 뭐 건강하다 뭐 이런 근거 때문에 금리를 한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게 90몇 % 정도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FOMC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최악의 경우에 뭐 설사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한들 이거는 거의 마지막 금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번 달에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결이 2연속에서 3연속 이상 가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이 굉장히 반등이 올 거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또 동결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환율을 지금 앞으로 많이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다만 환율을 봐야 되긴 하는데 한국이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나왔던 지표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위험자산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보면은 100.33점이기 때문에 100이 곧 깨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가 어쨌든 저는 한 95나 막 진짜 94까지 쭉쭉 떨어진다면 코인에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해 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여기에서도 봤을 때 이게 똑같은 지점이라고 보면 이게 사이클 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사이클 저점, 그죠? 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락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보면은 2018년 1월이죠. 이게 이제 저점이었죠. 사이클 저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한 번의 저점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어쨌든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상황인데, 사실 저점이,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이에요. 코인 가격의 저점은 이미 거의 나올 거고 보면 올해 이렇게 만약에 달러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올해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그거죠.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재밌는 얘기인데요. AI가 돈벌이 기회다 해가지고 AI가 찍어내는 가짜뉴스의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알파고 있죠? 요게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 못 넘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다 이겼죠, 한 판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또 도전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리고 알파고에게 이긴 유일한 인간이 이세돌이고, 그 다음에 이 AI 인공지능 바둑한테 프로 기사들이 그 수를 또 새로 찾아내면서 공부하는, 오히려 사람이 AI한테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까지 되기 전에 한번 이 AI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떤 가치가 급부상하냐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때 시대가. 왜냐하면 그 정보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서 인간을 넘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본인들끼리 계속 학습하면서 실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단계에서는 요런 인공지능 정크라는 뭐 이러한 이슈들로 통해서 뭐가 뜬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이트, 뭐 속칭 뭐 인플루언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뜰 수 있다. 요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한 장인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끝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좀만 더 참았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내일하고 뭐 주말에도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